베테랑 스태프들과 김한민 감독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함께 만드는 노래한 죽음의 바다 그 출정식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한민 감독님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대로 네 인사를 하고 오십니다. 김윤석 씨, 백윤석 씨, 그리고 백윤식 씨, 정재영 씨, 허준호 씨, 문정희 씨, 김성규 씨, 이규영 씨, 이무생 씨, 박명훈 씨, 최덕문 씨, 박훈 씨가 지금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 위용이 느껴지십니까? 자, 1층과 2층으로 지금 모두 배우분들이 무대에 오르셨는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뒤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한 죽음의 바다 그 최후의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겨울을 빛내 노래한 죽음의 바다 주역분들이 지금 무대 위에 모두 오르셨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 만큼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대에서 별로 안 떠는 체질인데 오늘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탈하게 노래한 죽음의 바다를 12월 말에 잘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좀 감격과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윤석 씨. 네,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을 기대는 했지만 드디어 오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제가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윤식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백윤식입니다. 악명 높은 설마군을 이끄는 왜군 수장이며 최고 지휘관 역할을 맡은 백윤식입니다. 심아주라는 인물을 소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씨. 예,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명군 수군 도독 진린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나름대로 의상 되게 준비해서 입고 왔는데 감독님한테 밀렸네요. 네, 오늘 감독님이 보라 벨벳을 입으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허준호 씨. 명나라 수군 부도독 역할의 등자령 역을 맡은 허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정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 옆을 지키는 방씨 부인 아내 역입니다. 네, 너무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 귀한 작품이 정말 크게 빛날 거라고 저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군사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안산으로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겨울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기영 씨. 네, 안녕하세요. 왜군 장수 책사의 아리마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문생 씨. 네, 저는 왜의 승리를 위해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펼치는 왜군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외장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명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아주 장군을 보필하는 신복 역할을 맡은 타협 없는 장수
모리아치 역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문 씨. 아까 박경윤 씨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조선의 무장 송일입 역을 맡은 최동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훈 씨. 네, 저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은용 장군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한산에 이어서 이렇게 노량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설레입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감독님부터 우리 배우님들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분들의 지금 아우라만으로도 저는 영화 한 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알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예고편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과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영화, 이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들 많이 드셨을 텐데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배우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화로 지금 많은 예비 관객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참여 계기를 좀 여쭐게요. 김윤석 씨부터.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모두가 제가 맡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배역은 모두가 너무 영광스럽고 동전의 양면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량 죽음의 바다 시나리오가 너무 뛰어났었어요. 너무 완성도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과연 이것이 영상화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고민했지만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읽고 나서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흔쾌히 참여하셨다. 백윤식 씨는 어떻습니까? 참여하게 된 계기나 선택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노량 죽음의 바다. 이 책을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제 전에 받고서 읽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그럴까. 저 나름대로 독해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역사적인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지만 굉장히 이런 걸 영화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책을 보니까 드라마적으로 잘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한민 감독한테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나리오의 힘을 느끼셨군요. 정재영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다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먹먹했던 것 같아요. 되게 먹먹하고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명군 언어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꼭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참여하게 된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시나리오 읽고 나서 먹먹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허준호 씨는요? 저는 언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김 감독님 만나고 나서의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김 감독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김윤석 배우 그리고 백윤식 선배님, 정재영의 비빌 언덕이 있어서 흔쾌히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해서 문정희 씨는요? 네, 저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인데요. 그래도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데 뭐 김한민 감독님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행복했고 짧은 시간 저는 참여했지만 너무 인상 깊은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예. 자, 앞에서 지금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 배우분들 생각들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김성규 씨.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제 당연히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껴도 되나라는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산을 찍으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스스로. 근데 저도 다른 것보다는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고 준사라는 역할을 마무리하는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용기 내서 할 수 있게 좀 믿어주셔서 그래서 네, 긴장감을 갖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음이 느껴지네요. 이규영 씨. 네, 저도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압도적이고 큰 스케일의 장엄한 작품에 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하면 너무나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작이 될 거다. 네, 좋습니다. 이무승 씨. 저는 평소에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흠모하는 마음을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은 선배님들 뵙고 또 특히나 이 김한민 감독님의 3부작 중에 또 이 마지막을 장식할 노량 죽음의 바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국 작품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이순신 장군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고 감동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박명훈 씨. 네, 배우들이라면은 우선 시나리오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난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배우라면은 이 시나리오를 읽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전 뭐 전작들에 제가 또 굉장히 팬이었고 또 감독님의 제 팬이기 때문에 흔쾌히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동문 씨. 저는 명량의 인연으로 감독님을 좀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나리오의 힘. 예, 시나리오가 워낙 뛰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캐스팅의 힘. 예, 저기 윤석이 형이랑 백윤식 선생님이랑 재영이는 대학 동기인데 너무 친했고요. 그다음에 어준호 선배님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듣고 아니 이런 분들과 함께 찍을 수 있다면 한 번쯤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건 무조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의 힘과 캐스팅의 힘. 박훈 씨. 네, 저도 아까 김성규 배우랑 같이 한산을 했다는 이유로 노량에 대한 정보를 조금 일찍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 대본을 보고 큰 울림과 진짜 뜨거움이 느껴졌고 거기에 이제 최동근 선배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감히 이 선배님들과 함께 한 컷에 정말 한 장면에 담길 수 있다니라는 어떤 그런 설레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명량,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서 대망의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실존 인물을 시리즈화했고요. 예, 영화로.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할 노량 죽음의 바다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감독님 마음이? 떨립니다. 네,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년의 여정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잘 무사히
마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들을 들으신 이런 어떤 멋진 그리고 어마한 그 아우라가 있는 배우분들하고 그리고 또 아주 패기 있는 우리 또 젊은 배우들하고 같이 사고 없이 그리고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서 또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어서 뭔가 정말 그러네요. 여러 가지 긴장감과 그 저기 떨림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서 그냥 첫 표현이 떨립니다로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배우분들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 마주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1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오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빨리 스크린을 통해서 노량 죽음의 바다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들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와 결의가 이곳까지 200% 전달되는 캐릭터 히스토리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틸을 보면서 노래한 죽음의 바다 캐릭터들을 조명하는 3국의 인물들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조선의 장군. 자, 김윤석 씨. 그 영상에 이어서 스틸까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기계가 느껴집니다. 지금 스틸만으로도 지금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역할을 맡기로 했을 때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뭐 무지하게 부담스럽고 이게 이제 또 더군다나 이 작품이 또 노량 죽음의 바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이 마지막 전투에 이제 그야말로 삼국의 대장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전면적으로 튀어나오죠. 이제 조선과 외, 명 이 삼국의 대장들이 나와서 이 전쟁 7년 동안 끌어왔던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영화를 찍고 시나리오를 봤을 땐 이건 노량의 또 다른 제목은 그냥 임진왜란이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마지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빈말이 아니라 백윤식 선생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또 우리 정재영 배우 진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가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막 서기 시작하는구나. 더군다나 또 허준호 형이 또 문무를 겸비한 등자령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또 그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동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 또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뒤에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저보다 선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산에도 나오시고 명량에도 나왔던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이 팀을 만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사실 진짜 믿고 함께 의지하고 갔습니다. 정말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이 배우분들을 믿고 갔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명량 그리고 한산 용의 출연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들을 다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면모를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이 7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 장수들, 유명을 달리했던 동료 장수들, 그 동안에 세계 정세,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을 안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뇌가 아마 다른 작품보다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량의 이순신은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의 모습을 가슴과 머릿속에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실까요? 최민식 씨와 박해일 씨가 혹시 어떤 이야기?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마침 또 두 분이 같은 말씀을 좋습니다. 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저 스틸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진짜 스틸을 넘기고 싶지 않을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틸 만나봅니다. 백윤식 씨 정말 비주얼만으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엄청난 이번에 변신을 하셨는데 왜군 장수 심하즈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직접 연기하신 소감 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심하즈라는 인물은 악명 높은 그 설마군을 이끄는 왜군의 최고 지휘관인데요. 일본 역사 속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노련한 전략가로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수진 장군가 맞서는 그 캐릭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맹렬한 모습들을 강렬하게 표현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편 한산 용에 출연해서 그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 쿠키 영상이 보여지자마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는데요. 관객분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반겨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맹렬하고 강렬한 모습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30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험자로서 좀 갑옷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30kg입니다. 이 투구하고 이 갑옷까지 합치면은. 근데 이 제작 과정에 좀 뭐 재미있으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만 아는 이게 우리 의상 감독님이 이제 뭐 직접 그 제작진들하고 의상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기능 보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분들이 이 수작업으로 손수 하나하나 이거 수작업으로 만든 이 이제 작품적인 그 의상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그 제작 그 개념이 그 의상을 이제 사용하거나 입는 분들의 그 직접 그 현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 게 그 관례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가 뭐 명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이제 가지를 못했고 우리 의상 감독님이 그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뭐 그런 의상이 맞춤복처럼 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또 그 에피소드는 이 시마즈 그 출신 지역이 그 큐수라는 지역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 의상을 그 기능 보유자들이 계신 곳도 같은 이제 그 큐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이제 고향 분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도 전언을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은 직접 가지 못했지만 뉴 노멀 맞춤복으로 탄생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틸 궁금한데요. 바로 명예 장군입니다. 아, 두 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정재영 씨, 정말 스틸만으로도 영화 속의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도가 남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자, 이번 편에서 정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죠. 명나라 장수 역할을 맡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진린 캐릭터 좀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진리는 이제 명나라 수군, 그래서 이제 도독이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역할인데요. 이 되게 명나라와 또 이순신 장군 사이에 그 의리 사이에서의 이제 갈등하는, 고려하는, 마음은 이순신인데 이제 몸은 명나라와 자신의 실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좋게 말해서 약간 고민하는, 명과 그런, 이순신 사이에서 네. 고민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또 고민을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중국어로 또 고민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었을 텐데. 예, 아니 그 처음에 그 시나리오 읽고는 아까 되게 먹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 연습하면서는 되게 막막하다. 아, 먹먹이 막막으로. 예. 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사실 너무 힘들었고 이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사투리하고 이런 거 배울 때랑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촬영 끝날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제발 이 명나라 말을 아시는 분은 안 봐주셨으면. 그 정도로.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진짜 뭘 하나 맡으시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정재영 씨? 동작주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 대단한데요. 맹렬, 강렬, 먹먹, 막막. 지금 그 라인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허준호 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준호 씨 지금 보기만 해도 정말 백전노장의 위험이 느껴지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셨는데 명군의 장수 등자룡 어떤 인물인가요? 이 명나라 후예분들한테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인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쪽으로 더 무게를 뒀어요. 왜냐하면은 고증이나 역사적인 거는 제가 뭐 김 감독님만 믿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아까도 잠깐 캐릭터 소개에서 얘기했지만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가슴으로 만난 동생, 이해할 수 있는 남의 나라지만 그런 동생으로 접근하는 형의 입장에 스토리로 더 들어갔지, 제가 감히 이분들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나리오에 있는 스토리로 들어갔습니다. 시나리오의 이야기에 충실했다. 예, 좋습니다. 매 작품마다 진짜, 그리고 허준호 씨 같은 경우는 녹슬지 않는 액션을 보여주시면서 관객들 놀라게 하는데 이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어떤 부분을 이번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저에 대한 액션보다는 이 해전의 액션이 직접 와서 보셔야지만이 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한산에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들의 액션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됩니다. 하이전 액션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틸의 주인공 바로 조선의 인물입니다. 네 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 김성규 씨 준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준사를 또 다시 맡은 소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부담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산 때도 이 감독님께서 하신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안에 어떤 역할로 연기한다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좀 선배님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역할 모든 인물들의 어떤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을 선배님들을 또 생각했을 때 내가 준사라는 역할로 잘 이 전체 이야기에 누가 되지 않고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역할이지만 한산 때랑은 정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고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전혀 다른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같은 옷, 같은 어떤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역할이지만 정말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런 이제 느낌이 받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같은 역할이지만 굉장히 더 깊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한산은 좀 고민과 어떤 고뇌가 있는 혼란스러운 또 그래서 감정적인 좀 인물이었다면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 어떤 처절한 전투 긴 시간 안에서 좀 더 냉철해지고 좀 단단해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 준사로서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덕문 씨입니다. 정말 눈빛에서부터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맡은 송희립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조선의 무장이고요. 두 눈은 오직 이순신 장군만을 바라보고 두 귀는 오직 장군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김윤석 씨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지금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장군님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래서 어떤 명령이 내려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든든한 신복이죠. 그런 송일입 장군입니다. 그 명량에서 송여종 역으로 참여를 이미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역할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색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영광이죠. 명량이라는 그 대작에도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노량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송여종을 표현할 때는 좀 서사가 너무 좀 아쉬웠었던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표현은 좀 더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일임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의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독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리즈에 있어서 각각 또 다른 인물을 맡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훈 씨, 우리 최덕문 씨가 새로운 역할로 합류를 하셨다면 박훈 씨는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윤용 역으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자, 이번엔 대신에 진급을 하셨습니다. 네. 경상 좌수사로 진급을 하셨는데 진급해서 돌아온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그 한산에서 그 손윤주 선배님이 입었던 갑옷을 제가 입거든요. 물려받으셨네요. 그걸 입는 순간 성공이란 이런 것인가. 무게가 다른가요? 그 어떤 질감과
이 표현력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뭔가 갑옷을 입음으로써 벌써 캐릭터에 들어가게 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또 맛이 있구나. 또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요. 갑옷을 입으면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선배님들과 섰을 때 이 정도 뭐 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섰는데 아주 납죽 엎드려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산에 이어 또 이은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게 연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활약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 해전 노량에서는 야간 해전이 또 펼쳐지거든요. 네. 또 해전의 스케일도 뭐 그전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아마 해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정말 약간 놀라실 정도의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멋진 모습이 해전의 그 멋진 모습이 그래서 그걸 한번 주안점으로 두시고 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전은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 본인의 활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예. 백병전을 합니다. 백병전. 네, 저분이 돌격 선봉장이에요. 아, 돌격 선봉장. 예. 네, 저 몸 좀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격 선봉장으로서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정희 씨입니다. 여러 장수들이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우리 문정희 씨는 가족과 가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시 부인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수장이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의 장수이고 하지만 가족사로는 그렇게 편치 않았던 인물이고요. 아이를 잃었었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저는 그런 한낱 아내로서 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싶은데 그 보필이라 하는 것은 사실 뭐 가정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짧게 나와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슬프지만 동요하지 않고 되려 더 강인함을 부추기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슬픈 인물인 것 같아요. 저도 방시 부인을 찾아보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저는 남편을 잃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내어주고 이럴 수 있는 엄마로서는 쉽지 않지만 그렇듯 필요한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절제하고 삼키는 인물.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슬펐을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 너무나 많은.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강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강인함에 잘 동의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대가 사람을 만들듯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도 많이 이렇게 그런 여성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이순신 장군과 또 각별한 사이다 보니까 김윤석 씨 그리고 최덕문 씨와 호흡을 주로 맞추셨을 텐데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함께. 네. 저희 김윤석 선배님과 또 여기 송일입 장군과 끝나고 함께 네. 맛있는 거 먹었던 여수에서의 기억이 참 그 음식이 다시 또 그립네요. 맞아요. 열심히 촬영하고 또 함께 먹는. 네네. 그리고 세트가 너무 근사했었거든요. 그 오픈 세트에서 딱 담겨져 있을 때는 이곳이 마치 그 시대로 넘어간 듯 저희는 CG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오픈 세트가 또 환경이 여수였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장소였습니다. 네, 정말 그 엄청나게 완벽하게 이제 구현해낸 그런 프로덕션을 이제 관객들이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5번째 스틸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눈빛들이 다 진짜 강렬합니다. 이규영 씨. 네.
눈빛 지금 본인 눈빛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강렬한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아리마 어떤 인물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리마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자 왜군의 선봉장을 맡았던 고니시죠. 조선군을 거의 전멸로 이끌었던 그 선봉장의 신복이자 책사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왜군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조선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절박한 인물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조선을 노량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절박함도 느껴지는 그런 눈빛인데 저 왜군 분장은 저 실제 머리였을까요 혹시? 저게 존마게라고 하는 그 왜군 장수들의 머리인데 실제 머리는 아니고요. 한산 때는 실제로 밀었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네. 저희는 다행히 이제 특수분장술이 늘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장에 가면 분장을 저렇게 받아요. 특수분장으로. 그랬다가 예. 혹시나 이제 감독님이 마지막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 다시 하자 하면은 또 바로 한 1시간 정도 수정을 받아야 돼요. 하면서, 예.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분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역할 자체가 이제 책사기 때문에 여러 진영을 오가면서 다양한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셨죠. 네. 예, 분위기는 어땠나요? 각각 뭐 진영마다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달랐죠. 네. 왜군 제가 조선군 빼고 다 만났는데 네. 일단 명나라 진영으로 가면은 약간 눈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로 연기를 하고 네. 선배님은 중국어로 중국어로? 연기를 하고 서로가 언제 끝나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상대 대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네. 있지만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또 인물들이 옆에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각각 진영에서 또 촬영을 다 마친 이규영 씨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무생 씨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한 모습 스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니 씨는 퇴각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순신을 이기고 예, 전략까지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 고니 씨라는 캐릭터가 이 적군이기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임진왜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맞서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대를 만나서 오히려 그 인물을 거울 삼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김한민 감독님과 상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의를 좀 하셨나요? 네, 그렇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렇다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약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 과연 이 작품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고니 씨의 어떤 날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용맹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나누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예. 자, 다음은 박명훈 씨입니다. 스틸 좀 봐주세요. 박명훈 씨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강렬해요. 모리아치 어떤 인물인가요? 조선의 송일입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의 두 눈과 두 귀를 보고 있다면 저는 우리 살마군의 수장인 심하즈 장군의 두 눈과 두 귀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아주 예, 혹시 그럼 저 앞에 네. 지금 심하즈 장군이 계시는 겁니까? 심하즈 장군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눈이 엄청 커졌거든요, 스틸에서. 아리마 보고 있죠. 아리마. 네, 지금 저 장면은 지금 아리마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심하즈 장군을 볼 때는 더 눈이 커지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저보다 항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동공연기가 굉장히 디테일이 있네요. 아리마는 밑에 있기 때문에 밑을 보고 네, 심하즈 위를 볼 장군 때, 네. 위를 본다. 네, 그런. 좋습니다. 네. 자, 듣기로는 한산 용해 출연에 그 와키자카 역으로 출연했던 변요한 씨가 남다른 조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조언이었나요? 그쵸. 먼저 이제 어쨌든 변요한 선배죠. 배우가 선배죠. 네, 한산을 먼저 찍으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쓰는 언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엉키면은 또 긴 대사 장대사들도 많았어 갖고 이게 엉키면은 현장에서 형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등병이 이렇게 딱 치면은 네 이병 누구 하면서 하듯이 딱 치고 몇째 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대사를 달달달달 외워야 한다는 그 친구의 조언이 있어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박명호 씨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왜군과 그리고 명예 장군분들은 다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지. 나도 툭 치면 나왔지라는 지금 표정들이네요. 현장에서 그 NG 때문에 또 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명호 씨? 없었나요? 눈을 좀 더 크게 뜨지 못해서 NG가 나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요.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그랬던 에피소드. 정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눈을 너무 크게 떠서 렌즈가 빠졌던 그 기억 엄청난 강풍기가 에피소드. 또 이게 오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굉장히. 다양한 TMI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스틸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한민 감독님입니다. 네, 이 대장정을 이끈 김한민 감독님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작품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1시간 넘는 해전신이 펼쳐질 것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전신 연출하실 때 1시간 40분입니다. 1시간 40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장군님 돌아가시는 해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면서 장군님의 어떤 대의 내지는 어떤 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 이게 매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이 대장정을 명량부터 시작해서 한산 노량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마지막 뭐라 그럴까 종결이 아닌 어떤 종결을 맞이하는 그런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명나라군까지 같이 합류해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진짜 동아시아 최대의, 글쎄요, 세계사적으로 최대의 어떤 해전이 벌어진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스케일과 아주 강렬한 어떤 또 밤 전투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뜨고 아침까지 오전까지 싸워나가는 이 엄청난 전투가, 그래서 부제를 죽음의 바다라고 당연히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전의 어떤 면모를 명량부터 한산을 이어서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축적과 그리고 어떤 그 작품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단계적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노량에 다 녹아 있다, 귀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는 엄청난 해전신, 이것이
그 노량 죽음의 바다에 엄청난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틸을 보면서 각 캐릭터들과 또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프로덕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세트 얘기도 나왔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영화 촬영 현장 얼마나 압도적인 스케일을 탄생시켰을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10여 년의 여정, 영상 함께 보셨는데 이 영상만으로도 뭘까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감독님 어떠실까 싶어요. 감독님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떨립니다. 지금.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떨리다가 끝나시겠는데요. 예. 예. 자, 명량,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서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3부작으로 완성되는 몰입감 그리고 스케일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몸은 스크린 앞으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메이드 프로덕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다음 토크는 대장정의 막 토크입니다. 자, 대장정의 막 스틸 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는 3부작 최후의 전투를 이끈 영웅이라는 비장한 문구가 씌워져 있는데요. 자,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3부작이 알려주는 키워드는 바로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이번 노량 죽음의 바다 드디어 대장정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김윤석 씨 그리고 백윤식 씨, 우리 문정희 씨께 여쭤볼게요.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분들 중에 세 분이 대표로 좀 포부를 할까요? 각오를 할까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김윤석 씨. 이게 뭐 외국 작품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뭐 덩케르크 같은 영화는 수십 편이 만들어졌죠. 예, 또 이 임진왜란에 관한 저 역시 이제 초등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성웅 이순신 장군님 영화를 봤었고요. 이제 이 임진왜란에 관한 영화가 앞으로 또 몇 편이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외란과 7년 전쟁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명량, 한산, 노량으로 나누어서 만들 생각을 했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대단한 야심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고 또 정말 끔찍한 고생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들 세 작품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재미로도 그렇고 이 세 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할 정도의 작품성과 또 그런 흥행성 다 잡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그 역사적인 그 위대하신 업적, 다시 재조명되는 게 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지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나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희 씨, 포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포부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명량, 한산, 노량을 통해 정말 팬이거든요. 직접
해전을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도 보지 못했을 텐데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영화화해서 3부작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신 제작진들과 우리 김한민 감독님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아까 마지막에 그 김윤석 선배님께서 정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마지막 전투에 임하셨던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격과 감정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 모든 것이 녹아 있는 이 노량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도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정말 뜨겁게 달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에 또 여러 번 참여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김성규, 최덕문, 박훈 씨. 그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이 마지막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저 한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명랑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는 제가 배우를 안 하고 있을 때였고 한산을 하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역할로 노량 주매바다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영광이고 또 방금 이 제작기 영상이라든지 3부작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제가 배우를 하면서 이런 의미 있고 또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너무 더 뭔가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하고 이제부터 정말 잘 만나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최덕문 씨. 10년 전 명량을 찍을 때 이렇게 10년 후에 노량까지 참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정말 영광스럽고요. 이런 작품에 이런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해전의 스케일, 이런 그런 영화적 그 큰 대작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는 아마 그런 감동들을 대작뿐만 아니라 그런 감동들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훈 씨. 네, 오랜 시간 이어온 이 프로젝트의 어떤 하나의 조각이든 뭔지든 티끌이라도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명량, 한산, 노량에 거치기까지 많은 스태프들이 그동안 쭉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노하우들의 결정체를 노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아마 뒤지지 않을 아마 가장 완전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최후의 전투가 알려주는 키워드는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네. 자, 이건 명나라 진영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재영 씨와 허준호 씨 이번 편에서는 명나라 수군들이 또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 영화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재영 씨? 예, 됩니다. 부담감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진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조명 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스케일도 크고 저희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역할을 했다. 허준호 씨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두 편 전작의 스토리에서 저희 명이 나오면서 실리와 조선의 그 얘기의 스토리에서 더욱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요소가 저희들 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명예 두 분 의상도 완벽하게 맞춰 입고 오셨고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영, 이무생, 박명훈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전쟁 막바지인 만큼 왜군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예, 그 점이 또 전제학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각 군영의 상황과 더불어서 유심히 좀 볼만한 요소들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규영 씨. 단순히 축구 죽이고자 하는 것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절박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심계들이 서로가 다 있거든요. 그 지점들도 되게 이 작품의 묘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무생 씨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사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차피 또 패잔병으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나름의 각국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외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이제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각 장군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두뇌 싸움이 저는 볼만하다고 또 느껴집니다. 물론 진짜 1시간 40분에 달하는 그런 전쟁, 그 배 위에서의 전쟁도 물론 너무나 대단하고 스펙타클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그 각 장군들의 어떤 책략, 뭐 예를 들자면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때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암투 끝에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객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 요소로 즐겨 주신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노량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그야말로 브레인 전쟁도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네, 자 박명훈 씨. 네, 뭐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거라 저도 거의 비슷하고요. 각자의 뭐 어떻게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다 각자 나라와 거기에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국의 입장을 이렇게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3번 봐야겠네요. 네. 네. 자, 감독님 첫 야간전인 노량해전을 완벽하게 담기 위해서 VFX 작업 등 뭐 프리프로덕션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방금 그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 아이러니하게 해전의 어떤 스케일과 그 다음에 밤 전투부터 오전 전투까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굉장한 묘미지만 정말 우리 멋진 배우분들의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첨예한 대립 그리고 그들의 관계 그리고 뭔가 그것들을 파악하고 또 뭔가 다음 행동을 취하는 어떤 이순신부터 이 다양한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정말 넘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이제 편집 시사나 우리 이제 내부적인 시사를 했을 때 처음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무 배우들이 좋다라는 어떤 그리고 그 연기와 그 캐릭터의 어떤 그 흡입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 해전을 이게 밤 전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야외에서 찍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야외에서 찍는다?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스케이트장 한 3,000평 되는데 거기를 올 VFX 세트장으로 이제 꾸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시도였는데 LED 조명을 기본 백 조명으로 해가지고 전체 천장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투여한 그런 어떤 작품이 이제 노량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꾸려진 그곳에 이제 김불장치 요동치는 그런 김불장치에 배를 얹고 그 다음에 안 쓰는 배는 옆에 좀 파킹 좀 하고 옆에 두고 파킹장이 있어요. 파킹장이 있어서 그쪽을 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노량해전이 가장 격렬할 때는 3국의 배가 다 모여야 돼요.
그럴 때는 배를 모으는 게 그게 이제 좀 힘들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실내에서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회를 빌미로 우리 정말 스태프들에게 정말 대단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해전의 어떤 촬영장이었다. 네. 감사의 마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 스케일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영웅이 알려주는 키워드 바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자, 이순신 장군. 사실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시는 나에게 이순신 장군이란? 김윤석 씨. 제가 이 영화를 찍고 나면 또 바뀌겠죠.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정말로 우리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한 분이 계신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자부심. 우리들의 자부심. 네. 백윤식 씨. 혹시 대표로 그러면 그냥 김윤석 씨가 다 말씀해 주신 걸로 할까요? 아마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혹시 감독님이 한 말씀 좀 덧붙이신다면? 자부심과 혼? 혼. 우리의 혼.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 죽음의 바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벌써 손을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김한민 감독님이랑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제 이순신 3부작 이순신 역할을 이제 김윤석 배우님께 제안하신 이유를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윤석 배우님이 이제 김한민 감독님과 처음 작업하신 걸로 아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안 이유 좀 여쭤볼까요? 이게 이제 3부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3부작으로 가는데 그 어떤 종결작인 노량에서는 그러니까 명량에서의 이순신이 좀 불같은 이미지였고 불같은 느낌의 어떤 기운이었고 그다음에 한산에서의 기운이 이제 물과 같은 기운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제 용장 불같은 용장의 느낌 그리고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어떤 물 같은 지장의 느낌의 결합이었다면 노량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융복합된 그래서 그 속에서의 어떤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배우가 누구인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결합해 있고 그런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바로 제 옆에 계신 우리 김윤석 배우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그 말씀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김윤석 씨 받아주시죠. 네. 첫 호흡 어떠셨나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2014년도에 개봉을 맞아요. 했죠. 예. 그래서 10년 이제 돼서 노량이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를 꿈꾸고 기획하고 가시화시키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저는 한 20년 된다고 봅니다. 20년 전에 정말로 꿈만 꾸었던 의지만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 땀 한 땀씩 이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영화를 무려 세 편이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노량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배경과 이 인물에 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감독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정말 전폭적인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노량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이 참 힘들었지만 이 노량은 명량과 한산의 노하우가 쌓인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명량에 참여했던 분들보다 한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훨씬 덜 고생이었고 한산에 참여했던 분들보다 노량에 있던 분들이 훨씬 더 고생을 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량에서 만난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훨씬 나았겠죠.
어떤 의미로든 간에 하여튼 여기 이 세 작품 중에서는 가장 나은 감독님의 모습으로 우리 계속 만났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예. 지금 가장 나은 김한민 감독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는데 오른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김윤석, 백윤식 배우님하고 문정희 배우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타짜 팬으로서 그 악유와 평경장의 투샷이 되게 반가운데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뭐 펄쩍펄쩍 뭐 반갑다고 하셨는데 뭐 그 두 분 다시 만난 소감 부탁드리고요. 문정희 배우님은 이 이순신 프로젝트의 이제 홍일점들이 은근히 화제가 많이 되고 관심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여한 소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시 만나셨어요. 아기와 평경장. 다시 만난 소감 어떠세요? 저희가 그 영화 배우로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저와 함께 작품에서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 백윤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제가 영화로서는 거의 아장아장 걸음마일 때 뵙고, 그러니까 그게 범죄의 재구성, 타짜, 천하장사 마돈나, 그 다음에 뭐 전우치, 뭐 계속 이렇게 계속 뵙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산 증인이시고, 또 제가 선생님의 작품 그렇게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 그렇게 포텐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저건 정말 대단한 전설이다. 저거는 그 레전드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어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의 심화즈 역할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할 때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백윤식 씨, 아기가 이순신 장군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 어디 그 포털인가 어디서 보니까 아기와 평경장의 대결이다 뭐 이러면서 크크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윤석 씨를 굉장히 좋은 배우, 베스트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후배지만은 아주 사랑합니다. 예, 연기자로서 또 그 남성으로서 모든 거 그런 멋지다는 거죠. 예. 예? 멋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매 작품마다 아주 뭐 다양한 그 연기 그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저거는 그 내가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작품을 함께 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 수가. 예. 사랑하는 후배 김윤석 씨 훌륭한 배우입니다.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마주 볼까요? 약간 지금 사랑 고백까지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정희 씨. 내 따라요. 너무 네. 뭐 좀 표현을 많이 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여기 그 김윤석 그 배우 말고도 김윤석 씨 말고도 우리 정재영 씨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시죠. 예, 우리 후배들 전부 굉장히 이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길을 좀 앞서 걸었을 뿐이지, 네, 매우 정말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문정희 씨. 네, 저 두 분의 사랑 고백에 제가 말할 시간인가 싶습니다만, 저는 제가 무슨 홍일점이어서 여기에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는 그저
감독님이 왜 여기 방시 부인을 등장시켰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육지를 담당하는 사실 육지에 있는 조선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성으로서도 있지만 그 아내로서 남편의 그 고뇌, 개인적인 고뇌를 들추어 보고 누구에게 엿보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게 뭐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받아내고 알고 있고 그 고뇌에 대한 슬픔을 제가 되려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저는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멋진 선배님들과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매 순간 또 김윤석 선배님하고 남수살인에서도 같이 했었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도 고백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김윤석 씨가 한 분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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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드럽지만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문정희 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이하늘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한산의 경우에 이렇게 명랑도 그렇고 한산의 경우에 스펙타클한 액션씬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막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1시간 40분 가량의 해전씬이 준비되면서 혹시 대사가 잘 들리기 위해서 자막이 따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4년부터 이제 명량, 한산, 노량에 이르기까지 3부작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혹시 관객들에게는 어떤 작품으로 가닿았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막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믹싱을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마 들어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전의 어떤 그 온전한 재미를 좀 몰입해서 편안하게 보려면 확실히 자막이 좀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쪽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믹싱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자막 없이 보는 또 뭐 맛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그 여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길 바라십니까? 의미. 제가 이제 명량과 한산을 개봉하고 나서 들었던 가장 의미 있는 그 반응이랄까요, 댓글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에게 희망과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댓글에서 접했고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나 이럴 때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노량은 부제가 죽음의 바다지만 그 죽음이 갖는 뭐라고 할까요? 그 차분하고 그리고 뭔가 죽음이 주는 어떤 그 명쾌함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그 노량이라는 영화가 우리 관객분들에게 뭔가 정말 큰 진정으로 큰 어떤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위안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 중앙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JTBC 정재우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김한민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석 배우님이 이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서 제일 업그레이드된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이순신 3부작을 어떻게 보면 보내주시는 건데 명량이나 한산 때와 좀 가장 달랐던 마음가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랐던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더 커진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3부작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알면 알수록 그런 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더 크게 담은 게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던지신 큰 어떤 메시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도망가겠다는 적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이 영화 3부작을 기획할 때부터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시대와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게
어떤 큰 그 하나의 어떤 그 뭔가 그 정리 내지는 새로운 어떤 좀 각성, 깨달음 이런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이 3부 노량 죽음의 바다를 기획하고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진 어떤 그러한 그 마음과 그다음에 용기 그리고 어떤 위로 그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0년 동안 점점 더 커진 마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영 이다원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그 노량 이순신 장군의 3부작도 변하긴 하지만 한국 영화계도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걸 직접 느끼신 또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노량이 사실 굉장히 얼어붙은 한국 영화계에서 큰 기대작이기도 하고 감독님으로서 부담도 클 것 같지만 이번 영화계에서 좀 어떤 존재로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박훈 배우는 뭐 의도치 않으셨겠지만 서울의 봄과 또 이 노량으로 역사 영화를 고증하는 영화를 2편을 내놓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영화 2편에 같이 출연한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일단 우리 박훈 배우의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요? 듣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주시고 박훈 배우님 2편 네. 동시에 예. 제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작품 다 너무 큰 대작들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하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두 작품 모두 다른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지금의 관객 여러분들께 어떠한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면 참여한 배우로서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 노량 죽음의 바다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부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좀 신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노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영화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노량이 12월 20일 날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하는 것은 어떤 해체와 그 다음에 사라지고 종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잉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계가 뭐 노량이 계기가 되고 또 서울의 봄이 또 그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즈음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큰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문화적 주도성이나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문화적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이제 하나의 계기가 다시 되어서 좀 한국 영화가 부활하는 어떤 신호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저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자, 그러면 각국 장수들을 대표해서 네 분께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먼저 김은석 씨. 네,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23년이 영화로서는 어떤 해였는지 한국 영화로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20일 날 연말에 노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다음 해에 더 밝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네, 감사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씨.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나중에 영화 개봉되면은 관객분들이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시고 감동의 먹먹함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예, 저 역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량은 극장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극장에서 노량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량은 극장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천연색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러한 어떤 감흥을 오감으로 느끼시면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와 함께 우리 관객분들이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